자, 오늘 6월 24일 금요일 시장은 최근 하락장에서 처음 보는 가장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반등이 시원치 않았는데 오늘도 뭔가 부족해 보이긴 해도 그래도 최근보다는 쬐끔이라도 나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전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시원하지 않고 윗꼬리만 달리면서 좀 아쉬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 이상 상승해도 부족할 판에 겨우 1.5%, 1.3%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겨우 힘겹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 관련해서 ETF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종목을 매매한다면 까다로운 점이 참 많아서 매매가 쉽진 않습니다. 지금은 ETF 매매나 원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장이며 저같이 어느 지점을 계획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자, 신용잔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신용잔고는 이렇게 증권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시장 동향으로 가셔서 자본시장 주요 동향을 체크해 보시면 신용잔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일 신용잔고가 아니라 그 전 날짜 신용잔고가 시간에 거래할 때쯤에 한 5시 좀 넘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용잔고는 오늘 5시쯤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저께 신용잔고가 19조 5천억인데 제가 생각하는 신용잔고 18조 원까지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4% 날라갔으니까 대충 봤을 때도 어제 날라간 것만 보더라도 어제 날짜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한 18조 원대 진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9조 1천억 정도 한 18조 9천억에서 19조 1천억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오늘까지 좀 많이 날아갔더라면은 18조 중반대까지 빠졌겠지만 아직까지는 목표치를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18조 원을 생각한 이유는 일단 신용잔고와 증시 폭락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신뢰도가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다른 보조지표는 보지 않고 오직 신용잔고만 체크합니다. 과거 폭락장의 느낌과 그 당시 신용잔고 수치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의 개인들의 관심과 참여도 그리고 중요한 고객 예탁금 이거에 비례해서 신용잔고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들과 함께 그리고 중요한 현재 증시 위치 분위기 그리고 최근에 어디까지 빠졌고 현재 차트 상태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횡보하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조합해 가지고 제 느낌으로 산출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환율에다가 누구나 처음 겪는 주식시장이라는 점과 또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전쟁 위협, 인플레이션 등 이게 진짜로 증시를 끝까지 장기적으로 폭락시키는 이슈라면 신용잔고가 18조 원이 아니라 장기간으론 예탁금 대비 14조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지금 상황이 2018년이나 20년도처럼 단기간에 빠르게 해소되는 악재였으면 평균적인 느낌으로 18조 원이 맞다 판단했으며 정해진 위치까지 오면 매수하는 거고 아니면 매수를 안 하면 그만이라 대응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목표치는 그냥 단순하게 예탁금이랑 그전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증시 위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바둑이나 장기라 비슷하다 보셔야 되는데 바둑이나 장기는 몇 수 앞을 보고서 여러 가지 수를 두고 결정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잘못되면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그리고 잘 되면은 어디까지는 최대 탄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서 신용잔고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걱정해야 되는 것은 현재 분위기 상태, 악재 상태가 하반기 안에는 끝날지 아니면
내년까지 끌고 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금 반등도 결국에 며칠 버티지 못하거나 좀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에 무너질 때 그 특이점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특이점이란 단기간에 무너지면 바로 알아챌 수 있고,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고 반등한 상태에서 한 몇 주 정도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횡보하는 구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증시가 완전히 부활할 것이면 다시는 아무 힘도 없이 허무하게 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증시가 다시 내려갈 증시라면 며칠 안에 바로 티가 나거나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 힘들고, 딱 보더라도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길다면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징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몇 주 정도 반등이 유지가 된다면은 그땐 횡보를 봐야 되는데, 횡보란 증시가 한 계단 내려왔어도 유지를 해주다가 결국에 꺾이는, 처음 좀 크게 음봉이 나오는 그 첫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첫 타이밍은 항상 장 초반에 평소와 다른 하락률과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용잔고가 19조 원까지 빠져서 겨우 반등이 나왔지만, 만약에 횡보하다가 다시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신용잔고가 18조 원이 아니라 17조 원, 16조 원 점점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주식을 진짜 싸게 사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증시가 무한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시나 또 알맞은 위치까지 적당히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루 이틀도 못 버티고서 다시 내려올 경우 신용잔고가 18조 원 도달했을 때 처음 매수하는 것이고, 만약에 바로 내려오지 않고 몇 주 동안 계속 반등을 유지하다가 시간을 끌다가 내려오면 그땐 신용잔고 18조 원도 많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17조 원, 바로 내려온다면 18조 원, 시간을 끌다가 내려온다면 17조 원. 그리고 목표치까지 왔을 때 전재산 몰빵이 아니라 나눠가지고, 혹시나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목표 신용잔고 도달했을 때 첫 번째 매수로 3억 원 들어가고, 그리고 신용잔고가 또 한 단계 더 낮아지면 그때 3억 원 플러스로 6억 원, 또 한 단계 낮아지면 그때 한 4억 플러스로 총 10억, 또 낮아지면 또 플러스. 설명을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다리는 상황이 오지 않고 이대로 진정이 돼서 다시 추세를 찾아준다면은 예전처럼 신나게 매매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대응책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봤을 때 금융투자가 작정하고 사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내뱉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최대 3거래일까지라 보고 있으며, 제가 항상 설명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모르겠다 싶으면 카카오뱅크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써먹을 수가 있으며, 어떤 상황이든 첫 번째, 두 번째까지가 강력할 수 있다.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세 번째부터는 이제 어디로 꺾여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욕심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개별 종목에서 JP 모간도 그렇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단타 기관들 때문에 적당히 끊어낼지 모르면 순식간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끊어내면서 뒤통수 맞지 않게 잘 대비를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시장이라서 단타는 ETF 말고는 도저히 할 게 없습니다. 제가 ETF를 가끔씩 하긴 하는데 잘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늘 신규주가 2개 상장하긴 했지만 최근 신규주의 분위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위니아 에이드가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레이저셀이 반등이 나올 때 저는 1분봉으로 봤을 때 딱 여기서부터 꼬리가 크게 달리고 양봉이 나왔을 때
딱 이 시점부터 들어갈까 말까, 설마 V자 반등 나오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라도 들어갈까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호가 움직이는 게 너무 지독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르르르 들어와가지고 한 6개에서 8개 호가를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또 우르르 나가면서 순식간에 내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호가창을 도저히 순간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시장.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이나 모든 매매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 잘하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